젊은 삶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노라입니다. 오늘의 땅 개발 주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산촌 체령 쉼터 이 세 가지 모르고 설치하면 원상 복구명령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유튜브로 농촌 체령 쉼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내년 7월 26년 7월에 시행 예정인 산촌 체령 쉼터에 대해서는 낯선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세 가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전 토지개발 마스터 과정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인 제가 땅 개발의 전반적인 내용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행정사, 건축사, 묘지 이장 전문가, 임야, 임목축처 관련 조사하는 임야 개발 전문가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1박 2일로 여러분들께서 모든 내용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산촌 체령 쉼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예전에 농촌 체령 쉼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링크를 먼저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 먼저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산촌 체령 쉼터 그 허가 기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촌 체령 쉼터는 2026년 7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지금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임업용 산지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그 쉼터 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쉼터 부지 면적이라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체령 쉼터 설치할 때 임야가 굴곡이 좀 있죠. 이런 부분을 편편하게 이제 만들어야지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부지 면적, 우리 이제 토목 일시 사용 신고 또는 허가를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0제곱미터 미만인데 요즘에는 이제 평수를 못 쓰죠. 나누기 3.3을 하면 약 30평 정도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연면적은 33제곱미터 미만, 이제 체령 쉼터, 농촌 체령 쉼터 마찬가지로 33제곱미터, 약 10평 미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 물론 이제 건축법에서 가설 축조 신고 대상으로서 10평 미만으로 신고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촌 체령 쉼터가 좀 다르게,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각, 조리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은 설치 못한다.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설명을 전체적으로 하고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쉼터가 있는 산지 면적, 그러니까 쉼터를 설치하는 임야의 면적은 4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게 또 기준입니다. 그리고 산지 일시 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설 축조 신고든 아니면 이제 산지 개발을 해서 건축 허가든 이렇게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진출입 도로 관계인데, 여기서 이제 규정하는 거는 임업인이죠. 임업인의 경우는 자기 소유 임도를 활용해서 시설을 가능하다라고, 진출입을 가능하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 임업인이 아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도로, 현행 도로를 이용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촌 체령 쉼터는 반드시 임업 활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또 한번 나와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입법 예고를 하고 26년 7월 달에 시행 예정인데, 주관 부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부서는 산림청의 산지 정책과 담당해서 주관을 한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산촌 체령 쉼터든 산지 전용이든 제 유튜브 영상 가장 메인 보면은 보전 산지, 준보전 산지에 대해서 비교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구독 인기도 많은데, 저는 이 영상을 먼저 보시면 산지 뭐 일시 사용 신고뿐만 아니고 허가 아니면 행위제한, 건축의 행위제한도 모든 게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땅 개발 중에서도 임야 개발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반드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촌 체령 쉼터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하나는 산촌, 말 그대로 산촌에만 산 체령 쉼터를 설치하게끔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산촌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보니까 쉽게 설명하면
임야 그 면적이 인구 밀도보다 높은 지역, 이건 산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면 산지 담당 공무원이 이 지역은 산촌이 맞습니다, 아니면 산촌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협의할 때 알려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산촌에만 설치를 가능하다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고, 내년에 본격 시행할 때는 담당이 산촌이다 아니다 여부가 아마 알려드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산촌 체령 쉼터에서는 이제 경사도라는 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가 있죠. 평균 경사도 25도 미만이라는 건 누구나 일반인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 녹지 지역,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건폐율이 20% 이하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지는 25도 미만에 설치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가설 축조 신고도 해야 되고, 경사도 25도 미만 해야 되고, 그리고 임업용 산지에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좀 제일 팩트고, 또 한 개는 산촌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촌 체령 쉼터의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부분이, 매년 이제 겨울에 되면 산불 예방 감시단들이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화재 안전 리스크에 좀 노출이 많이 되지 않겠나. 상시 체류 공간 특성상 취사 화기 사용 유혹과 단속 관계 실효성 나죠. 산지 담당 공무원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 업무만 해도 부족한데 이런 체령 쉼터를 과연 이걸 다 일일이 조사할 수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청에서도 산불 예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각 조리 시설 등 화기를 다룬 시설 설치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설치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안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꼭 그렇죠.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면 더 하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속의 문제점이 좀 있겠다, 가장 큰 부분이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 구조의 접근성, 실제로 이제 임야안에 이제 소규모 기반 시설은 소방차 진입로 급수시설 확보 어려워 초기 대응 실패 가능성 높음, 말 그대로 첫 번째 설명과 똑같은 내용인데, 그 화기 사용으로 이제 산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산불 났을 때도 사람이 다 일일이 산불 감시원들이 이제 물통 울러매고 다 껐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산불을 초기 진압하는데 굉장히 늦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산촌 체령 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런 게 더 화재에 더 노출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화재 뉴스를 보고 늘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유지 임야 인도 개설 지원 확대, 물론 산림청에서도 이제 인도 개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진적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인도 개설 지원 확대를 하면 산불 피해뿐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임야의 좋은 임야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개발의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지원 확대가 점진적으로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경, 오폐수, 유출 이런 거 환경 오염인데, 이런 부분도 산촌 체령 쉼터 한두 개 설치한다고 해서 물이 오염이 많이 되겠냐, 이런 생각도 있지만, 꼭 보면은 요즘에는 예전과 좀 다르게 요즘에는 더 깊은 곳에, 더 높은 곳에, 더 멀리 보이는 곳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자꾸 기어 들어갑니다. 자꾸 멀리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 심리가 더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꾸 시설을 하게 되면 환경에 오염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난개발 투기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단지형 조성 쪼개기로 해가지고 이제 별장이나 숙박업 불법 전용,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좀 예견을 합니다. 한 2008년, 7년 이 정도의 태양광 발전 허가 사업이 우리나라 처음 허가라는 게 들어왔을 때, 시행이 됐을 때,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절차가 발전사업 허가증이 먼저 발급을 받고 나서 해당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발전사업 허가증만 보면 꼭 이게 모든 허가,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이 발전사업 허가증으로 모든 게 다 허가가 난 것처럼 사업 허가증이 굉장히 봤을 때는 이렇게 좀 그럴싸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브로커들이 허가도 안 받았는데, 이 발전사업 허가증 한 개만 보여주고 허가를 다 받았다 해서 이제 피해 사례가 좀 속출한 경우가 초창기에 되게 많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가설 축조 신고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이게 뭐 전용이 다 된 걸로 판단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제 영상을 확실하게 한번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내년 제가 이제 7월쯤 해가지고 한 번 더 요약 좀 짧게 해서 팩트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쪼개기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피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려차 말씀을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령 이제 행정 홍선, 뭐 중첩 행정 홍선인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지 농촌 채용 쉼터는 벌써 이제 시행을 하고 있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산촌 채용 쉼터도 이제 시행할 예정인데,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촌 채용 쉼터도 아직까지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 산촌 이건 빼버리고 그냥 채용 쉼터는 어디든 다 뭐 농지든 임야든 채용 쉼터는 다 된다, 이렇게 혼선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하기 때문에 농지, 임야 이렇게 구분해서 채용 쉼터, 제가 봤을 때 이름이 좀 똑같아 가지고 더 혼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항상 땅 개발은 저희 으뜸통합설계사무소 영상 항상 참고하시길 적극 추천드리고, 이런 부분에 혼선이 없도록 해당 공무원한테 널리 전파를 해가지고 많이 지역 주민한테 알려드려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산촌 채용 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뒤에 임야개발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해서 또 팩트 있게 좀 말씀드렸는데, 영상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위에 땅 개발 하시는 분들께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아야지. 요새 감기 너무 독해. 죽겠네 진짜.